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그죠? 대의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래서 독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 보게 되면은 바로 9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네요. 그죠? 12페이지에 빛의 스펙트럼에 관한 이야기, 그죠? 이 질문은 여러분들 EBS 교재의 수능 특강 교재 독서의 172페이지에 연계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쉬운 질문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질문이 수능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마 고난도 질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일단은 독서 질문 분석법은 그대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단락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빛은 앞에다 1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원자 내부의 전자들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분자에서 진동 전위의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분자에는 앞에다가 4. 전체적으로 4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서, 자, 단락을 나눠보니까 이 질문이 뭐에 관한 질문이야? 과학기술 질문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요. 과학기술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딱 바뀌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외우려고 그런다, 외우려고 그러지 않는다. 외우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어차피 이거는 뭐 여러분들 머리를 가지고 내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나 제 머리나, 그죠? 아니면 다른 똑똑한 누구라도 하더라도 이거를 한번 읽고 된다고요. 바로 문제 해결할 수는 없더라라는 이야기야.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독서 지문 한 개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2분 정도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까지 푸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문을 읽어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7분에서 8분 안쪽으로 끝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그러면은 다시 7, 8분 안에 이 지문을 한번 읽고 그것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라고 한다 그러면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일단은 지문 읽어나갈 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일컬어지는 것만 딱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문제 해답의 근거를 어디 잡아주는 거라고요? 지문 속에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 그 연습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야. 됐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독서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과학기술 지문은 더더욱나나,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니까 자꾸 이해 안 되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위에 지문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라고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만요? 시간만 안 탄다고 자꾸 흘러가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그래서 100% 이해할 것 없이 그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일단은 잡고, 그리고 나중에 선지에서 내가 잡아놓은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가서 선지의 내용과 지문 내용을 만나고 매치시켜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보세요. 빛은 그 파장에 반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진다. 어구야, 다시 갑시다. 빛은 그 파장에 밑줄 켜랍니다. 반비례, 다시 밑줄 쫙 켜랍니다. 요런 거 잡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냥 단순하게 빛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밑줄 끌 거 아니야.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에 반비례하는 뭘 가진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핵심은 뭐가 된다고요? 반비례라고 일컬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 에너지는 무엇과는요? 바로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반비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다시요. 자, 파장이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요. 자,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그럼 역으로 갑시다. 파장이 만약에 작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오히려 된다고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뭐가 나왔기 때문에 반비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빛의 파장을 많은 거야. 잡아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빛들이 뒤섞여 있을 때에 그것을 분광기로 만나면 분해를 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빛들이 늘어서 있는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야, 재밌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죠? 예. 자,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죠? 예. 가시광선이라고 합시다. 자, 요 가시광선을 어디를 투여시킨다 그러면 분광기를 가지고 갖다 집어 넣게 되면은 그죠? 예. 자, 거기에 있는 가시광선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분해된 빛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쭉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곳으로 된다고요?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짧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장이 긴 것까지 이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럼 왜 되겠네? 이쪽은 파장이 됐니? 예.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짧은 것 됐습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긴 것으로 되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저 앞에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하고 반비례한다 그랬어? 파장과는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러면 왼쪽이 파장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에너지가 어떻다라는 거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역으로 이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장이 크다,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아,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빛들이 늘어서 있는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 빛들을 다시 물질에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시키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특정 에너지를 지닌, 어이구야, 즉 나왔네요. 즉 다또 깡 해쳐놓고요. 특정 파장의 빛들만 뭐 한다고요? 흡수해서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나 어떻게 한다? 띠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에다가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하나의 물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투과를 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아, 흔히 말하는 빛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더라. 빛의 스펙트럼이라 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특정 파장의 빛들만 흡수하여 어떻게 한다? 스펙트럼에 뭐가 생긴다라는 거야? 검은 선이나 띠가 생기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예. 다시 갑니다. 보세요. 자, 가시광선을 가지고 분광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분해를 하게 되면, 그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장이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파장이 긴 것까지 쭉 나열이 된다. 맞죠? 예. 다시 이것을 특정 물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쏘게 되면, 그죠? 예. 다시 그 물질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흔히 말하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의 띠라든가 아니면 선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흡수해서요? 빛을 흡수해서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해서? 아, 빛을, 그죠? 예. 흡수를 해서, 됐습니까? 예. 띠나 선 모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에너지를 흡수한 입자가, 그죠? 예, 원자일 때는 뭐가 된다고요? 선 모양을 띤 흡수선이 나타나고.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자, 빛을 흡수한 입자가 뭐라고요? 원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됐나요? 예.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자 하나를 그려놔 볼게요. 됐습니까? 예, 얘가 원자라고 한다면,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방금처럼. 뭐야? 원자일 때는 선 모양을 띤, 됐나요? 흡수선이 나타난다.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이때는, 그죠? 예. 선 모양을 띤, 됐나요? 예. 뭐가 나타난다고요? 흡수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됐지? 오케이.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분자일 때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선들이 모여서 띠처럼 보이는 흡수띠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게 만약에 분자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예. 자,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 흡수띠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원자의 흡수가 되면은 어떤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이요. 맞습니까? 분자를 지나게 되면은 뭐가 된다? 흡수선이 아니라 흡수띠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오케이. 자,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더라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다시요. 외우려고 한다 해가지고 외워지니? 외워지진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바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파장은 1차적으로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원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는 흡수 뭐라고 하는데, 맞죠? 예.
분자는 흡수 또 뭐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딱 제시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에 따라갑니다. 보세요. 자, 원자 내부에, 그죠? 전자들이 지닐 수 있는 에너지의 값, 다시 밑줄 자.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한다. 에너지 준위 다시 네모깡.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래 되겠네. 자, 원자 안에는 다시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됐니? 자, 얘를 가지고 내가 전자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서도 이 전자는, 됐나요? 예. 자, 에너지 값을 나타낸다고 지닐 수 있더라. 됐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에너지 준위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전자에, 그죠? 지닐 수 있는 에너지 값. 됐습니까? 예. 그것을 말한다고요? 아하, 에너지 준위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됐어요. 예. 이 에너지 준위는, 자, 문제는 얘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적이야. 됐습니까? 예, 불연속적이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중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를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네모청결합니다.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다시요. 자, 이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그죠? 예, 자, 높고 낮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낮을 때의 그때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됐니?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요. 그보다 높은 상태들을 우리는 좀 더 뭐라 그런다고요?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은 가장 낮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것보다 높은 요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들뜬 어떻게 한다고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제 친구 중에는 김상태라는 인물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다시 갑시다. 바닥 상태와 뭐가 존재한다? 들뜬 상태가 존재한다.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바닥 상태의 원자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간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지닌 빛으로부터만 해당 에너지를 만다고요? 흡수할 수 있더라. 그럼 이래 되겠네. 자,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이 원자는 바로 요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어떻게 한다고요?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에너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흡수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원자가, 그죠? 예, 에너지를 나타낸다고요? 흡수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뭐로 나타난다고요? 하나의 선으로 나타난다. 맞죠? 그것을 다시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흡수선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이런 흡수선이 생기느냐? 맞죠? 예. 봤더니 이 원자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전자가 존재한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전자는 일종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데 걔가 뭐라고요? 불연속적이야. 그리고 이러한 어떤 원자에서 전자가 가장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것을 들뜬 상태라고 하는데, 이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그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뭐 한다고요? 흡수하는 것이다. 뭐가요? 바로 이 원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앞에서, 자, 요러한 가시광선을, 됐나요? 예. 자, 물질에다가 투과시켰더니만 그 물질이 뭐 하더라는 거야? 빛을 흡수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됐니? 뭘 한다고요? 빛을 흡수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그죠? 예. 모형으로 만났더니만은, 그죠? 예. 흡수선과 흡수띠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선 모양과 띠 모양이 나타나더라. 됐니? 예. 그랬을 때에 그 선은 우리가 이제 흡수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흡수선은 그 빛의 에너지를 뭐가 흡수했을 때야? 원자가 어떻게 한다고 흡수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원자가 그 빛을 어떻게 흡수하는데, 해보니 원자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전자가 존재한다. 됐니? 예. 그리고 그 전자는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죠? 예. 그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뭐 한다고요?
빛을 흡수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가 여기에 있는 빛을 흡수함으로써, 그죠? 뭐가 생긴다는 거야? 흡수선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보세요. 예. 그렇게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이 원자에 흡수되면 이제 스펙트럼의 그 부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흡수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흡수선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나타나더라라고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된다고요? 흡수선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경우에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자의 경우, 다시 밑줄짝 손에 기반합니다. 됐니? 예. 자, 분자의 경우도 앞에서 봤지만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흡수선이 아니라 얘는 흡수띠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분자도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니? 예. 자, 그럼 갑니다. 보세요. 분자의 경우에도, 자, 전자전이가 나타나지만, 자, 그러면은, 전자전이가 나타나지만, 이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래, 얘들을 통칭해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전자가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그 차이에 의해서, 맞습니까? 에너지를 흡수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이 전자전이가 나타나지만,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에게서 이란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봐봐요. 요게 지금 분자가 되죠? 그러면 그 분자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원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리고 제가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리고요, 다시 보세요. 각각의 원자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하게 되겠지.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죠? 예. 이제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죠? 예.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예. 한두 가지만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존재한다고요?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각각의 뭐는요? 원자들은 됐나요? 예. 뭘 통해서? 전자전을 통해 가지고 점점을 한다고요? 빛을 흡수하더라.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도 뭐가 생기는 거야? 흡수선. 얘도 뭐 생기지? 흡수선. 얘도 뭐 생기지? 흡수선. 흡수선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흡수선은 어떻게 한다고? 한 개만 존재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분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만든다 그랬어? 흡수띠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됐니? 예. 자, 이제 그 과정을 갑니다. 보세요. 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자전이가 나타나지만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에서 나타나는 진동운동과 회전운동도 각기 지닐 수 있는 에너지가 또 뭐 한다고요? 불연속속이더라. 그러면 다시, 자, 분자 안에 이제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원자가 존재하지. 근데 이 원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그죠? 예, 뭐가 있다라는 거야? 진동운동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전운동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각각의 원자는 그 안에 전자에 의해 가지고 만다고요? 빛을 흡수하지만, 됐니? 예. 자, 하나의 분자 안에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 개의 원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원자들의 뭐가 존재한다고요? 움직임.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원자들의 회전. 됐나요? 예. 그거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동운동과 회전운동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 안에서 그 원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지.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진동운동과 회전운동도 각기 지닐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걔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불연속속이더라. 그러면은 이때 진동운동도 이때 회전운동도 자, 뭘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닐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얘들도 저 앞에 전자처럼 어떻다라는가? 불연속적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예. 똑같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얘들도 불연속적이어서 빛의 흡수에 영향을 또 한다고요?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다면은 이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원자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 개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전자에 의해 가지고 빛이 흡수되지만 그죠? 예. 문제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이 다시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야? 빛을 흡수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뭐 할 수 있다? 흡수를 한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이 되겠네. 이게 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빛을 흡수할 수 있을 거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보세요. 예. 이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다시 각각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진동 양자수, 그다음에 회전 양자수라고 지칭하더라. 그럼 다시 이때 진동 운동도 뭘 가진다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있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회전 운동도 뭐 있다고요? 바로 이 빛의 그죠? 예,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동 운동의 에너지 준위를 됐습니까? 에너지 준위를 그죠? 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진동 양자수라고 이야기하고 됐습니까? 예. 자, 회전 운동의 에너지 준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회전 어떤다고요? 예, 양자수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예. 한마디로 하면은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도 뭘 가진다는 거야?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빛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됐니? 그래서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빛을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수는 됐나요? 이제 바닥 상태일 때는 얼마 된다고요? 0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갑시다. 얘들도 이제 뭐가 존재하는 거겠어? 바닥 상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바닥 상태일 때는 어떤다고요? 0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들뜬 상태일 때는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다고요? 1, 2, 3의 순위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바닥 상태의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니? 예. 그러면은, 자, 요게 1이라고 한다면 요 1도 뭐가 되죠? 들뜬 상태가 되겠죠? 다시 여기가 2라고 하더라도 얘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 들뜬 상태가 되겠죠? 요게 어떤다고요? 3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들뜬 상태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또 봐봐요. 뭐 있어요?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면 저 앞에 우리가 진자에서 봤지만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 차이 맞습니까? 그것이 뭐를요? 빛을 흡수하는 양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일 때에는 낮은 것부터 1, 2, 3 등을 붙여서 표기한다. 그래서 분자에서는 전자 전위에 더해지는 진동 전위들과 또 회전 전위들 간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흡수할 수 있는 빛들이 어떻다는 거야? 많더라. 됐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하고 앞에 나와 있는 뭐하고 바로 이 전자, 됐나요? 전자 전위, 맞습니까? 예. 그거하고 결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회전 양자수하고 됐습니까? 예. 다시 전자 전위수 합칠 수 있겠죠. 다시요. 이 세 개를 다 어떤 거 합쳐도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 준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분자에서는 전자 전위에 더해지는 진동 전위들과 또 회전 전위들 간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흡수할 수 있는 빛들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많다. 그래서 분자 스펙트럼에는 이제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흡수띠가 나타나며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흡수띠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이더라. 그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 조합이 됐습니까? 이 조합이 어떻다라는 거야? 매우 뭐하다라는 거야? 다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무엇을 빛을 만다고요?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됐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다고요? 이제 여러 개의 흡수선이 만나서 뭘 이룬다라는 거지? 흡수띠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꾼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전자의 전이 같으면 한다고요? 하나의 흡수선이 나타나지만, 그죠? 예. 다시 여기 이제 이 원자의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이 들어가게 되면, 됐니? 예. 여러 조합이 가능해서 여러 빛을 뭐 한다고요? 흡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빛을 흡수함으로써 여러 흡수선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뭘 이룬다라는 거야? 흡수띠를 이루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럼 이제 어떤 식이라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이룬다라는 거지? 흔히 말하는 흡수띠를 어떤다고 이렇게 이루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째 단락갑니다. 분자에서 자, 진동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진동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바로 요 진동전 양자수의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다시요. 진동운동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준위인 진동양자수. 맞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빛의 흡수, 뭐가 된다고요? 진동전이.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됐니? 예.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진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더라. 됐죠? 예. 그러면서 진동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는 전자전이에 비해서 훨씬 어떻다고요? 작지만 그렇지만 회전전이에 비해서는 어떻다고요? 상당히 크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를 얘기해 볼게요. 방금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전자전이, 그 다음에 진동전이, 그 다음에 회전전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전자전이 가장 크겠지? 그 이유? 앞에 얘기했잖아요. 분자는 원자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원자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예. 이것으로서 흡수할 수 있는 전체 양이 어떤다고요?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자 전이가 어떤다고요? 예. 가장 크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죠?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도 이제 진동전자와, 진동전이와 회전전이가 있는데, 뭐가 그래도 더 크다라는 거야? 진동전이가 좀 더 크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진동전이가, 그죠? 예. 무엇보다는요? 회전전이보다는 어떤다고요? 예. 조금 더 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전자전이가 어쩌면은 가장 어떤다고요? 크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진동전이가 어떤 회전전이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게만 더 크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됐나요? 그러면서 계속 더욱이 전자전이는 진동전이의 상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통 전자전이와 진동전이를 합쳐서 다시 밑줄 쫙 손익합니다. 걔를 뭐라 그런다고요? 비브로닉 전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다시요. 이제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뭐가 된다고요? 비브로닉 있습니까? 예, 비브로닉 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다시요. 무엇과 무엇의 합이라고요? 전자전이와 진동전이의 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비브로닉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됐니? 예. 계속 갑니다. 이러한 이제 비브로닉 전이는 스펙트럼에서의 흡수띠들의 뭐에 미친다? 위치에 어떤다고 영향을 미친다. 됐니? 예. 그럼 다시 보세요. 비브로닉 전이의 역할은 뭐 한다고요? 흡수띠에 됐습니까? 예. 뭐에다가 위치에 어떤다고요?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예. 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조금만 더 갑니다. 그러면서 전자전이와 함께 진동전이에 의해서 자 보세요. 진동 양자수가 0에서 1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0에서 2가 되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커? 0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0에서 2라고 한다 그러면 들뜬 상태가 2가 되는 것이니까 바닥 상태하고의 차이가 얼마 된다고?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자, 전자전이와 함께 진동전이에 의해서 진동 양자수가 0에서 1이 되는 경우와 한 단계죠. 0에서 2가 되는 경우에 그 간격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위치에 별도의 흡수띠가 형성되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진동전이에 됐나요? 다시 한다면은 진동에 만다고요 양자수의 바로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 차가 됐습니까? 예, 됐니? 뭘 만들어낸다는 거야? 다른 위치에 별도의 흡수띠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다시 해보세요. 전자전이와 됐습니까? 진동전이의 그 합을 뭐라고 했어요? 비브로닉 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니? 예. 근데 이 비브로닉 전이는 되나요?
흡수띠의 뭔가 위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했어. 됐니? 예.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진동 전이는 됐습니까? 예. 자, 앞에서 봤지만은 한 단계 한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 상태를 뭐라고 본 거야? 0이라고 본 거고요. 그죠? 그 위에 이제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들뜬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됐니? 이 진동 전이는 자, 0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1에 하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요. 맞습니까? 예. 0에서 2가 어떻게 한다 또 존재하지 않겠니? 그러다 보니 얘와 얘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띠의 위치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지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그럼 다시요. 일본어 전이가 흡수띠의 위치에 어떻게 한다 영향을 끼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뭐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진동 전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뜬 상태와 그 다음에 바닥 상태의 그 에너지 준위 차가 뭐 하게 된다고요? 바로 이 위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달리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 예. 이제 어렵지, 그죠? 예. 이해되겠어? 예. 근데 그렇게 어렵지 하지 마. 그죠? 예. 자, 뭐 한다 그랬어? 일단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죠? 분자가 있고, 분자 안에 이제 뭐가 존재한다?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전자. 그래서 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바로 전자전이가 나타나. 그것이 일종의 뭐가 된다고요? 빛을 흡수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이 원자들의, 그죠? 예. 진동이와,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의 회전에 의해서도, 됐니? 예, 뭐 나타나는 거야? 빛의 흡수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진동 운동에 해당되는 것을 만다고요. 진동, 그래, 좀해서 전이라고 하고, 회전 운동에 해당되는 것을 만다고 회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서 전자 전이와 그다음 진동 전이 그 두 개를 합친 것을 비브로닉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은 됐니? 예. 흡수띠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예.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동 전이는 됐나요? 0, 1, 0, 2와 같은 바닥 상태와 그 다음에 들뜬 상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이 흡수띠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간격의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위치에 별도의 흡수띠가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각 흡수띠에서, 자, 이제 갑니다. 회전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에,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흡수선의 위치를 우리는 말한다고요. 띠 원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일부를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을 하나 가져와 볼게.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뭐 나타났다고 볼까요? 아하, 흡수띠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났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이게 되겠니? 예. 그래서 얘들은 뭐가 된다고요? 흡수띠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일단은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0, 1이라고 한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0, 2 됐나요? 0, 3, 0, 4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동 전이의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그 차이가 됐니? 예. 흡수띠에 뭐 한다고요?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됐니?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자 이제 조합해서 한번 봐봐요. 조합해서 전자전이와 진동전이, 회전전이 다 뭔다고요? 합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진동전이와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자전이 그 두 개만 해당될 때야. 다시 말한다면은 이 회전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됐습니까? 예. 그때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를 뭐라 한다고요? 띠 원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흡수선이 나타났다라고 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고요? 그래. 띠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다시요. 얘를 띠 원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빛의 흡수는 뭐만 나타나는 거야? 전자전이와 진동전이만 나타난다고요? 빛을 흡수한 것이다. 회전전이는 여기에 가담하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그렇게 나타나는 흡수선을 뭐라 그런다고요? 띠 원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나갑니다. 자, 이제 분자에는 또 다양한 회전 운동들이 있어서 아마 됐나요? 예.
0, 1, 2, 3 등 됐나요? 예, 각기 다른 초기의 회전 양자수들이 만다고 또 존재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이러한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가진다라는 거야?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얘들 만다고 숫자로 탄다고요? 0 맞습니까? 0, 1, 2 맞습니까? 그거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진동 전위도 탄다고요? 그런 식으로 0, 1, 2, 3 나타난 것처럼 그죠? 예, 뭐도요? 회전 전위도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만다고요? 바닥 상태의 0과 됐니? 예, 듣던 상태 1, 2, 3 이런 식으로 탄다고요?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됐니? 예. 그런데 지금 이 D 원점에서는 이러한 회전 전위에 됐니? 예, 차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가미돼 있지 않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회전 전위도 됐니? 예, 뭐 한다는 거야? 회전 양사수도 일단 존재하잖아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에너지 준위 값이 존재하잖아요. 됐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회전 전위는 이제 보세요. 초기의 회전 양자수의 1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만 있다. 됐습니까? 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 규칙이라네. 선택 규칙 다시 내면 깡 맞춰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래 되겠네. 자, 앞에서 됐나요? 진동 전위는 됐습니까? 0에서 1 혹은 0에서 2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맞자? 그런데 회전 전위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자, 애초에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됐습니까? 예. 1로 가거나 됐나요? 예. 0이 되겠죠? 아래로 어떻게 한다고요? 1로 가거나 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제 이해되겠니? 됐어요? 근데 앞에서 진동전위는 아니죠? 진동전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0에서 1, 0에서 2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비해서 됐니? 바로 이 회전전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0에서 어떻게 한다고? 위로 한 칸 아니면 밑으로 한 칸밖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됐나? 오케이. 그게 이제 뭐라는 거야? 선택 규칙이라고 그려지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초기 회전 양자수에서 1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만 있다라는 선택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회전 양자수의 변화량은 항상 뭐가 된다고요? 1에 불과하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요것은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회전 됐나요? 예, 양자수의 됐습니까? 예,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1에 속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뭐가 된다고요? 예, 1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나? 그럼 만약에 얘가 됐나요? 변화가지고 이제 이 회전 진동이 1이 됐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2가 되거나 다시 0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2가 됐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은 3이 되거나 다시 1이 되거나 그렇게만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전 양사수의 변화량은 항상 1인 것이다. 그럼 다시 분자에 흡수될 빛 에너지의 크기는 비브로닉 전위와 이 회전 전위의 조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정해지더라.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 자, 요 분자에 됐습니까? 예, 이제 뭐 한다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분자에 흡수되는 됐나요? 그 빛 에너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됐니? 방금 말했어. 비브로닉 전위와 회전 전위의 합이더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근데 비브로닉 전위는 다시 뭐였지? 전자 전위와 진동 전위의 합을 우리는 비브로닉 전위라고 이야기했잖아. 결국은 다시 보세요. 이 분자의 빛 흡수는 됐습니까? 예. 뭐가 관여한다? 전자 전위, 맞죠? 진동 전위, 그 다음에 원자의 회전 전위, 맞습니까? 예. 그게 다 관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 바로 그러한 조합으로 정해지는데, 회전 전위는 이 원점의 양옆에 많은 흡수선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갑시다. 예. 방금 전에 우리가 D 원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다시 물어보자. D 원점에는 자, 회전 전위 값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됐습니까? 오로지 뭐 한다고요? 회전 전위를 뺀 비브론직 전위에 해당되는 것만 나타난다고요. D 원점에 해당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D 원점의 좌우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흡수 D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자 됐니? 예. 그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회전 전위가 가림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되겠나?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보세요. 초기 회전 양자수가 클수록
1만큼 변화할 때 에너지 차이가 커서 그만큼 D 원점에서 더 먼 곳에 흡수선이 어떤다고요? 위치하기 때문이더라. 됐니? 다시 보세요. 초기 회전 양자수가 클수록 됐니? 예. 그러면 1만큼 변화할 때 에너지 차이가 커서 그만큼 D 원점에서 더 먼 곳에 흡수선이 위치한다. 그럼 물어보자. 지금 제가 여기가 D 원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은 자, 요거를 내가 스몰 a라고 하고 얘를 가지고 스몰 d라고 이야기할게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됐어? 그랬을 때에 그죠? 예. 빛 흡수 에너지가 큰 것은 어디야? A입니까? D입니까? A입니까? D입니까? D죠? 예. 맞죠? 왜? 자, 일단은 보세요. D 원점에는 뭐는 들어가지 않았지? 회전 전위는 들어가진 않았지?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회전 전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D 원점 주위로 해가지고 뭐가 생긴다고요? 흡수띠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초기 이 회전 진동수가 됐니? 예. 얼마냐? 됐나요? 그랬을 때 클수록 D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다시 해보세요. 자, 빛 흡수는 됐나요? 예. 전자전위와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진동전위, 회전전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합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맞지? 됐니? 예, 됐어요. 그런데 회전전위의 값이 어떻게 한다고요? 클수록 됐습니까? 예, D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봐봐라. 자, A 같은 경우는 됐나요? D 원점에서 된다고요? 첫 번째 칸에 있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니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번째 칸에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 예, 됐어요? 됐어. 그래, 그게 이제 뭐 한다고요? 초기 값이 더 크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D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흡선의 위치가 어떤 더 먼 곳에 위치하게 된다. 됐니? 예. 자, 이제 그에 따라서 D 원점을 기준으로 자, 이제 보세요. 오른쪽에는 회전 양자수가 어이구야 얘는 뭐 한다고 1만큼 감소하네요. 자,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여기를 지금 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여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F라고 이야기할게요. 됐니? 예. 그러면 F와 D 가운데에서 흡수 에너지가 많은 것은 어디야? 흡수 에너지가 많은 것은 어디야? 방금 전에 D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회전 양자수가 1만큼 뭐 한다 그랬습니까? 감소하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탄다고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감소하는 회전 준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흡수선들. 그래서 P-가 어떤다 가지가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은 어떤다고요? 아, P- 가지가 어떤다고요? 존재하게 된다. 이래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얘들은 뭐 한다고요? 감소가 되는 거다. 이래 보는 거죠. 됐니? 예. 그게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갑니다. 왼쪽에는, 됐니? 예. 회전 양자수가 1만큼 뭐 한다고요? 증가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데 비해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더라.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자. 여기 FAD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다시요. 회전 양자수 가장 큰 값은 어디에 속하지? 얘가 되겠죠.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예. 맞자? 자, 하나 볼게요. 여기를 가지고 G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FG만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됐니? 예. FG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회전 진도수 값이 가장 큰 것은 뭐가 된다고? F가 되겠죠. 왜 F가 되는데? D 원점을 기준했을 때 가장 멀리 쪽에 존재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런데 FGAD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지? 자,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가쪽에 있는 것이 회전 양자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D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는 감소가 되는 케이스가 되고, 됐습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1만큼 증가가 되는 것이지. 그럼 어느 것이 회전 진동수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야? F 이러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나? 됐나?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됐나요? 예, R 가지가 된다고요?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니? 예. 자, 한편
예외적 다 약간 쳐놓고요. 예외적 대신에 뭘 갖다 주면 될까? 다만을 갖다 주면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래서 다만, 회전전이, 됐나요? 회전전이 없이 이제 빛이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니? 예. 그럼 다시요. 회전전이 없이 빛이 흡수되는 것. 저 앞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지? D 원점이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됐나요? 그런 흡수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D 원점에 흡수선들이 어떤다고요? 겹쳐서 나타나게 되겠죠. 맞니? 예.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Q 가지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그래서 D 원점에 흡수선이 어떤다고요? 겹쳐서 나타난다. 됐습니까? 예. 흡수선이 어떤다고요? 겹쳐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Q 가지라고 하더라. 이렇게 됐죠. 됐니? 됐어요? 예. 됐나? 됐어. 예. 이걸 한번 읽고 다 이해한다라면은 천재죠. 그죠? 예, 됐니? 그런데 이제 저 잠깐 보세요. 됐습니까? 저 잠깐 보세요. 예. 머릿속에 이거는 기억하고 있죠. 머릿속에 이건 기억하고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이건 기억 있죠? 그죠? 예. 다시요. 전자의 들뜬 상태, 바닥 상태. 기억납니까? 예. 맞죠? 예. 됐나요? 그 다음에 회전 진동, 회전 운동, 진동 운동. 맞죠? 예. 회전 양자수, 진동 양자수. 본 기억 있지? 그 내용에 대한 정의는 모르더라도. 맞죠? 예. 그리고 회전 진동은 됐나요? 회전 진동은 됐나? 예. 오른쪽 왼쪽으로 어떻다고요? 위치시킨다. 맞죠? 예. 그래서 오른쪽 감소, 왼쪽 증가 이런 식. 맞지? 그리고 이 회전 진자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됐나요? 예. 회전 진자는 됐니? 예. 뭐야? 1 항상 1 단위로서만 움직인다. 맞니? 예. 그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됐나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선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지문을 찾아가는 방식이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걸 여러분들이 다 외운다? 이해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됐습니까? 예.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갈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야? 내용 일치불치 문제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선지 1번의 원자는 원자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원자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전자전이에 필요한 것보다 큰 에너지를, 있습니까? 다시 갑니다. 전자전이에 필요한 것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빛에서 그 에너지의 일부만을 흡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어디 가봐야 돼요? 원자에 관한 설명. 다시 전자전이에 관한 설명으로 들어가 봐줘야 되겠지. 됐니? 예. 자, 몇 번에 단락이 된다고요? 두 번째 단락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그럼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보세요. 원자 내부의 전자들이 지닐 수 있는 에너지의 값은 에너지 준위에 됐나요? 라고 하고 그것은 뭐 한다고요? 불연속적이다. 그 중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 그보다 높은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들뜬 상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바닥 상태의 원자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간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지닌 빛으로부터만 한다고요? 해당 에너지를 말 수 있다. 흡수할 수 있더라. 됐니? 예. 그러면 다시 잡으세요. 저 앞에서, 그죠? 예. 다 흡수해주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그렇게 다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요 들뜬 상태와 요 바닥 상태의 그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만 뭐 할 수밖에 없어. 빛을 흡수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다면, 빛을 더 흡수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됐니?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 바닥 상태를 내가 0이라 잡고, 됐습니까? 들뜬 상태를 탄다고요? 3이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내가 4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 차이만큼만 탄다고요? 흡수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선지 1번 다시 한번 봐봐요. 됐습니까? 예. 자, 전자전이에 필요한 것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빛에서
그 에너지에 뭐 한다고요? 일부만을 흡수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됐니? 왜? 전자전이에 필요한 것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빛에서가 아니 되는죠. 맞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럼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 그 차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빛의 에너지에서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나? 그죠? 예, 됐나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바닥 상태의 원자는, 됐습니까? 들뜬 상태의 원자하고의, 뭐한다고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 뭐한다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전자전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지닌 빛에서 일부만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줘야지만 흡수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끝.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그럼 이제 선지 2번은 이제 왜 맞느냐? 이제 보세요. 스펙트럼 하나의 검은 선만 나타났다면. 자, 보세요. 스펙트럼에 하나의 검은 선만 나타났대. 됐습니까? 예. 이게 뭐가 되지? 흡수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검은 선만 나타났다면 이를 유발한 입자가 자, 뭐가 아니라고요? 분자가 아니라 원자가 되죠. 왜냐하게 되면은 분자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걔는 흡수선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지? 흡수띠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그죠? 예. 다시 보세요. 원자는 어떤 흡수선이요. 맞습니까? 분자는 어떤 흡수띠가 나타난다. 즉, 선들의 합인 뭔다? 띠가 나타나는 거다. 왜 분자는 흡수띠가 나타난다고? 앞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원자의 흡수선뿐만 아니라, 다시요, 진동전이, 회전전이, 맞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된 것이 여러 조합으로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선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가? 흡수띠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3번. 분자에서 나타나는 진동운동이나 회전운동의 경우에도, 됐습니까? 예. 지닐 수 있는 에너지의 값은 뭐 한다고요? 불연속적이다. 맞니? 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진동운동과 회전운동에서도 빛을 흡수하는데 그 에너지 준위는 뭐가 된다고요? 불연속적이다. 라고 했잖아요. 됐니? 지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잘 모르겠으면 어디 찾아가 봐야 돼? 진동운동과 회전운동 관련 설명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이,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4번. 전자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는 진동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나 회전전이에 필요한 에너지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훨씬 크더라. 그래서 앞에서, 그죠? 뭐가 가장 크다고 했었지? 전자전이가 가장 크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아주 적은 뭐 한다고요? 진동전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진동전이도 실제로는 회전전이보다는 어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러면 선지 4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지 5번.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지닐 수 있는 에너지 값은, 다시요. 원자들이, 됐나요? 안에 있는 전자들이, 됐습니까? 예, 지닐 수 있는 에너지 전이 값은, 됐나요? 자, 뭐라 그랬어? 역시 불연속적이다라고 얘기했죠. 됐니? 불연속적이어서 에너지 준위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간격. 다시 한번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거. 지금 제 이야기 알아둘 거 있나요? 그죠? 예. 이 시간에 오랜만에 우리 독서했더니만은, 와, 다 주고 가네.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 좀 시험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좀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등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지, 너랑 좀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거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거 뭐라도 관계없다. 됐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뭐 해보는 거야? 지문 내용 자꾸 찾아가서 보면 된다는 거지. 됐니? 근데 그것을 문제 풀기 전에 지문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선지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기억, 뭐라 했습니까? 흡수띠. 자, 흡수띠에 P가지와 R가지. 다시요. P가지와 R가지.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 자, 이제 갑시다. P가지와 R가지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데? 됐나요? 자, 일단은, 됐나요? 자, 회전 진자가 없는, 됐나요? 예, 다시요. 회전 전이가 없이 어떤다고요? 흡수는 하나 나타나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D 원점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맞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러면서 이제 D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뭐 한다고요? 흡수선이 D를 이루어서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예.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바로 이 회전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니? 그러면서 이제 이 회전전이는 됐나요? 예. 자, 이제 그 간격이, 자, 어디 있나고? 1. 됐나요? 1로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나? 예.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일수록 초기의 회전 전위 값은 어떤다고요? 크다. 에너지 준위 값은. 회전 진동수 값은 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럼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P가지나 R가지에 많은 선들이 나타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러면은 P가지와 R가지에서 많은 선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제 뭐가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야? 회전 전위 값이 들어가게 되고. 맞습니까? 그 회전 전위 값은 됐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단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그리고 저 앞에 나와 있는 진동운동, 즉 다시 말하면 진동전위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자전위. 거기에 조합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니? 그게 이유가 되겠지. 그럼 선지 5분 바로 나오잖아. 초기 회전 양자수의 값에 따라서 흡수될 빛 에너지의 크기에 회전 전위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떤다고요? 다르기 때문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 예,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 됐습니까?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에 보기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웬만하면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됐니? 자, 보기 내용 갈게요. 다음은 한 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진 기체에 빛을 통과시킨 후에 얻은 스펙트럼의 일부를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서로 다른 두 흡수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가에서라는 개별 흡수선을 가리키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가나 다라는 점은 뭐가 된다? 개별 흡수선을 이야기하는 거다. 됐죠? 예. 그러면서 각 흡수띠의 미줄까요? 중앙은 D 원점의 위치이며 됐습니까? 예. 자, D 원점 위치 이거 이해됐죠? 가운데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도 뭐가 있어? 가운데 있죠? 됐니? 예. 거기에 뭐가 존재한다? D 원점이 존재한다. 됐니? 예. 그래서 D 원점 위치이며 스펙트럼에서 다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한다고 긴 빛이 나타나더라. 됐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됐니? 예. 됐어? 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됐니? 예, 됐어요. 예,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됐나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다고요? 이런 식으로 탄다고요? 흡수띠가 탄다고요?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탄다고요? 이런 식으로 흡수띠가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 A라고 이야기하고 됐습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B라고 이야기하고 됐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아하, D 원점이 존재하고 맞죠? 예. 맞니? 예. 거기에 이제 가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A의 어느 부분이 있다고? 왼쪽에 있는데 문제는 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보다도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다와 라는 됐나요? 예. B의 흡수서의 흡수띠에 그죠? 예. 만다고 오른쪽에 존재하지? 됐니? 예. 그리고 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D 원점에 가깝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다 됐습니까? 예. 여기에 라. 그래서 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 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럼 다 됐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선지 1번 갑니다. 진동 에너지 준위가 됐나요? 증가한 정도는 다시 말하겠어요? 진동 에너지 준위가 증가한 정도는 자 A의 경우보다 B를 형성한 비브로닉 전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 딴 거 없이 일단은 비브로닉 전위라고 하는 거 가보자. 됐습니까? 예. 비브로닉 전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라고 그랬었지? 전자전위와 진동전위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럼 다시 갑시다. 비분홍 전위는 전자전위와 진동전위의 합이다. 맞죠? 예.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의 어떤 위치. 됐나요? 예. 그러면 우리 회전 진동 생각하지 말고, 됐습니까? 예. 됐니? 회전 진동 생각하지 말고, 뭐만 살펴보자? 비분홍 전위만 있는 거 생각해보자. 됐니? 예. 그러면은 D 원점이 지금 A와 B에 여기 존재하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내가 A의 D 원점을 됐으니까 small a라고 하고 됐니? 예. B의 D 원점을 내가 small b라고 이야기해 볼게. 됐습니까? 예. 그럼 물어보자. 어느 것이 전자전위가 더 커요?
B가 더 크다고? A가 더 크나? 전자전이는 어떻다고요? 그대로 있죠. 그럼 이제 뭐의 문제가 되는 거야? 진동전이의 문제가 되지. 됐나요? 그럼 진동전이가 어느 것이 더 크냐의 문제지. 됐니? 예. 빛의 흡수는 됐습니까? 빛의 에너지는 어느 쪽이 커? 빛의 에너지는 어디 커? A 쪽이 크잖아. 됐니? 예. 그러면 어느 것이 됐나요? 예. 어느 것이 진동전이 값이 더 큰 거야? A가 되겠죠. 됐니? 예.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A의 경우보다 B를 형성한 비브론 전이에 더 큰 것이 아니라 어느가 더 크다고? A가 더 크다. 자, 다시. 왜 A가 더 큰데? 다시 방금 얘기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다고요. 파장이 어떤다고요? 커지게 되더라. 맞죠? 근데 저 옆에서 우리 뭐겠지? 빛의 에너지는 됐습니까? 파장과는 뭐한다 그래서? 반비례. 맞지? 그러면은 빛의 에너지는 어느 것이 더 크다고요? 얘가 더 크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가를 가지고 그죠? 이야기했을 때에 됐니? 예. 자, 일단은 전자전이 값은 어떤다고요? 그대로 놔두고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진동전이 값이 어떤다고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쪽이 어떤다고요? 파장이 더 작으니까 이쪽이 뭐가 더 크다고요? 에너지 값이 더 크더라. 그럼 어느 것이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예. 이거 어려운 문제 맞자? 다음. 선지 2번 됐습니까? 예. 자, 회전 전이가 됐나요? 예. 일어난 뒤에 자 보세요. 회전 전이가 일어난 뒤에 회전 양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회전 양자수는 됐니? 자, 가의 경우보다 나를 형성하는 회전 전이 더 작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보세요. 가와 됐나요?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의 경우보다 나를 형성하는 회전 전이 더 작다. 왜 그럴까? 맞니? 왜?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D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됐습니까? 예. 초기의 회전 전이값은 어느 것이 더 크다 그랬어? 멀리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가하고 나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멀리에 있어? 가가 멀리 있잖아요. 됐니? 그럼 어느 것이 더 크다라는 거야? 가의 값이 더 크더라라고 할 수 있겠지. 됐니? 예. 그럼 뭐가 더 적어? 나가 더 적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의 경우보다 나를 형성하는 회전 전위에서 더 작다. 그럼 답 나왔네. 2번 끝. 됐니? 예. 자, 3번 선지 갑니다. 회전 전위가 일어날 때에 또 보세요. 회전 전위가 일어날 때 회전 양자수의 변화량은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회전 양자수의 변화량 다시 한번 쭉 됐나요? 변화량은 가의 경우보다 라를 형성한 회전 전위에서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전 양자수의 변화량은 됐나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 아니죠. 앞에서 회전 전하량은 됐습니까? 회전 양자수의 변화량은 항상 1. 됐나요? 똑같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가나다라 어디 위치하더라도 된다. 그 변화량 값은 1이야, 항상.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선지 3번 내용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선지 4번 갑니다. 됐나요? 예. 자, 다와 라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다라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다와 라는 이제 P 가지의 일부로 맞나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P 가지의 일부가 되겠지. 됐나요? 예. P 가지의 일부로 비브로닉 전위만으로 흡수될 수 있는 빛보다 에너지가 더 큰 빛이 흡수되어 나타나겠니? 아니죠. 자, P 가지로 갈수록 회전 전의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비브로닉 전위만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D 원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D 원점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값이 더 크다는 거야? D 원점 값이 더 크게 되겠지. 왜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가 되는 것이니까. 됐니? 예. 그럼 선지 4번 내용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다음 선지 5번. A와 B의 D 원점들에서 모두 Q 가지를, 미쳤까요? Q 가지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됐니? 예. 좋아. Q 가지가 없다라고 해보자. 됐습니까? 예. 됐니? 그 왜? 회전 양자수가 변하지 않은 채 흡수가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회전 양자수가 변하지 않은 채 흡수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회전 양자수가 그냥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게 되면, 됐니? 그러면 D 원점에 같이 라인에 끌 수 있니?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D 원점은 됐나요? 예. 자,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돼? 비브로닉 전이값만 이루어져야 되지.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이제 회전 양자수 값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회전 양자수 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제로가 돼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잘 모르겠으면은 Q 가지에 대한 정의 한번 다시 봐봐. 됐습니까? 예. 자, 왼쪽 네 번이 달라게 예외적으로 이제 오른쪽 질문 제일 첫 번째. 그죠? 예. 자, 뭐가 없이 회전 전이 없이 빛이 흡수되는 경우에라고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회전 전이 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됐니? 예. 그런데 방금 선지에서 뭐라 그랬느냐? 회전 양자수가 변하지 않은 채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안 되죠. 됐나요? 예. 회전 양자수 값은 있으면 되는데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됐어요? 예. 그럼 뭐가 되겠니? 저 하면 회전 양자수가 변하지 않은 채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됐니? 예. 그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 예. 그러면은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2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나머지 뭐 4번 같은 경우는 그죠? A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컫는다라는 말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일컫는다는 말 갖다 집어넣어서 답될 수 있는 거 찾아봐봐요. 그죠? 예. 선지 3번 바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됐니? 예. 됐나? 예. 그죠? 자,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지문 내용이 어렵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칫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본 원리만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 지문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읽어낸 것을 가지고 문제에다가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꼼꼼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한다고요.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